시청자들, 오늘도 제 방에 놀러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낯선 새 구독자님들까지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선배님도, 막 쉰을 넘긴 뒤늦은 연애, 초보님도 편히 기대어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텅 빈 듯 허전하시다고요? 밤마다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다 시간이 훌쩍 새벽이신가요? 곁을 지키던 사람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먹해져 하루 종일 가슴에 돌덩이를 달고 다니시는지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합니다. 그 마음의 구멍, 오늘 제가 살짝 메워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전던 날에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허겁지겁 달렸습니다. 눈앞의 매력에 홀려 한눈 팔고 기분 내킬 때만 다정한 척하다 돌아서면 연락도 끊어버렸지요. 그러다 어느새 머리카락에 서리가 앉았습니다. 거울 속 주름이 선명해질수록 혼자 밥 먹는 밤이 많아졌고 달빛이 창문을 넘을 때마다 허전함도 커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몸을 스치는 설렘은 금세 날아가지만 마음을 어루만지는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남녀 사이의 끌림, 그 끌림을 오래 지키는 지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께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이 처음 다가올 때 어디에 시선이 가십니까? 예전엔 저도 눈길부터 갔습니다. 부드러운 머릿결, 알맞게 굴곡진 허리선, 또렷하게 빛나는 입술.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아직도 저는 반짝이는 입꼬리에 슬며시 정신을 놓곤 합니다. 그러나 오래 사귀다 보면 그것만으로는 밤새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력에 뿌리는 것보다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더군요. 그 속을 알아차리려면 우리도 마음을 단단히 열어야 합니다. 오늘은 겉과 속 둘 다 챙기는 비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조금 짜릿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 특성상 은근히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먼저 상대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흔히 세 고지라 부릅니다. 눈, 귀, 그리고 숨결입니다.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눈부터 시작하지요. 눈에 담는 건 눈빛만이 아닙니다. 상대 얼굴에 스미는 작은 떨림, 말끝에 묻은 수줍음, 등 뒤로 흐르는 긴장까지 있는 창입니다. 시청자들, 첫 만남에서 상대를 오래 바라보는 건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칠 때마다 미소를 실어보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눈과 주름이 부드럽게 접히도록 시선으로 당신 편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 마음의 빗장을 살며시 풀어줍니다. 다음은 귀입니다. 귀가 왜 매력의 중심이냐고 이해하시지요? 저는 이 귀를 비밀 창고라 부릅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재치 있는 농담 한두 마디가 분위기를 띄우긴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 진짜 중요한 건 듣기입니다.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이 멍하니 딴 데 가 있으면 금세 티 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상대가 긴 이야기를 들려준 뒤 묻습니다. 어때요? 그때 우리는 머릿속이 하얘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턴 다르실 겁니다. 상대가 말할 때 짧은 숨소리까지 들으려고 귀를 가까이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그녀는 이분이 내 속말을 귀담아 듣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것이 곧 신뢰입니다. 마지막은 숨결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우리는 말보다 숨으로 이야기합니다. 살짝 가까워졌을 때 상대가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내쉬면 시청자들께선 그 박자에 맞춰
조용히 호흡을 걸어 보십시오. 상대의 리듬과 내 리듬이 맞닿는 순간, 이건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묘한 동기화가 생깁니다. 단,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몸을 뒤로 살짝 밀어내면 바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매너 없는 밀착은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립니다. 이제 겉모습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체력은 예전만 못하지요. 그렇다고 흘러가는 대로 둔 채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라며 뒷짐만 지고 계시면 아쉽습니다. 몸에 맞는 셔츠 한 벌, 깔끔한 구두 한 켤레, 그리고 은은한 향기가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물론 값비싼 명품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게 어깨를 살짝 잡아주는 재단, 주름 없는 바지, 깔끔히 닦인 단추.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이분이 자신을 아끼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만이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거든요. 저는 입술에 바르는 무색 보습제도 추천드립니다. 건조한 입술이 대화 중에 터지면 은근히 시선이 빗나갑니다. 살짝 촉촉히 적셔두면 말끝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자, 이제 가슴 뛰는 부분으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시청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어떤 터치가 서로를 설레게 하는가? 제가 감히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깨선에 머무는 손끝. 둘째, 컵을 건네줄 때 스치는 손등. 셋째, 문을 열어주며 살짝 등 뒤를 받치는 손바닥. 넷째, 웃음이 터질 때 살포시 얹는 팔뚝 위 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잠깐입니다.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긴 시간보다 짧은 스침이 오히려 더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깨든 손등이든 팔뚝이든 그곳을 지나간 뒤엔 꼭 눈을 맞추어 주세요. 방금 내가 다정했지요? 하고 물어보는 눈빛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면서도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그 미소가 바로 신호입니다. 시청자들께선 혹시 나는 손이 거칠어 터치를 피한다고 걱정하시나요? 손바닥에 로션을 살짝 바른 뒤 주머니 깊숙이 넣고 천천히 스며들게 해 두십시오. 일부러 투박한 손으로 스치면 오히려 따갑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섬세함은 충분히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터치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문장을 자주 씁니다. 첫 문장, 옆에 계셔 주셔서 든든합니다. 둘째, 오늘 웃으시는 모습이 제일까지 환하네요. 셋째,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문장에는 공통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힘입니다. 상대가 특별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짧은 찬사. 이것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만 빈말이어선 안 됩니다. 실제로 상대의 미소가 크지 않아도 그날따라 살짝 올라간 눈꼬리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진심을 감지하는 동물입니다. 여기서 작은 팁, 타이밍입니다. 첫 만남엔 칭찬을 한 번만 쓰십시오. 과하면 가벼워 보입니다. 사귀기 전 단계에서는 2번, 오래된 사이에선 3번,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매일 짧게라도 언급해 보십시오. 오랜 배우자도 새삼스레 얼굴이 불쾌해집니다. 이쯤에서 시청자들 중 몇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다 좋은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 또 멍해집니다. 저는 대화 소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화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입니다. 그것도 열린 질문.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대신 오늘은 어떤 순간이 기분 좋으셨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연히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며 말문이 열립니다.
이어서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고 물으면 대화는 또 한 번 깊어집니다. 연이어 제가 옆에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까요? 라고 덧붙이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내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 질문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물론 대화는 즐거운 얘기만으로 이뤄지진 않습니다. 어느 날은 상대가 힘든 표정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조언보다 공감입니다. 어휴, 그랬구나. 많이 답답하셨겠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손을 꼭 잡아주되 해결책은 나중에 꺼내십시오. 가끔은 우쭈쭈 아닌 위트로 기운을 살짝 띄우는 방법도 좋습니다. 우리 이 상황을 국밥 한 그릇에 담아버리고 내일 다시 웃어볼까요? 라고요. 따뜻한 농담 하나면 표정이 사르르 녹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 마음속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쉰이 넘으면 직장도, 가정도, 사회적 역할도 변화가 많아집니다. 예전엔 누군가 우리 결정에 박수를 쳐주고 책임을 나눠주었죠. 하지만 은퇴가 다가오면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을까 하는 불안이 몰려옵니다. 이때 만난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 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가 걸어온 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애쓰신 길이 저에게는 참 귀감이 됩니다. 이 한 줄로 상대의 오랜 시간을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오랜 시간과 수고를 존중받으면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도 비추지요. 시청자들, 여기서 잠깐 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건강관리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천천히 허리를 2번 돌리고 제자리에서 팔을 길게 뻗어줍니다. 그 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지요. 이 간단한 습관이 혈액순환을 도와 얼굴빛을 살려줍니다. 얼굴빛이 좋아지면 미소가 자연히 부드러워져 매력도 증가합니다. 더불어 매주 2번은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무릎이 걱정되신다면 공원을 한 바퀴만 돌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활짝 웃으려면 먼저 몸이 편해야 합니다. 몸이 뭉쳐 있으면 웃음도 뻣뻣해집니다. 건강과 더불어 술 이야기도 있어야겠지요? 저도 예전엔 술잔만 돌면 불끈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두 잔으로 얼굴이 발그레해질 때 대화도 가장 달콤해집니다. 취기가 깊어질수록 말 실수도 깊어집니다. 시청자들, 오늘부터 술은 맛, 대화는 향기라 여기면 어떨까요? 한 모금 삼키고 향기로운 말 한마디 건네는 겁니다. 이 묵직한 향이 선생님 목소리만큼 깊습니다. 이런 한마디면 잔이 빛나지요. 잔이 빛나면 상대 눈도 빛납니다. 취하지 않고도 충분히 짜릿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남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더라도 등 뒤는 따뜻해야 합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바로 비난하면 그 따뜻함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먼저 허둥지둥 사과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말을 험하게 했네요. 미안합니다. 이 문장 앞에서 위신이 허물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강인해집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이 단단하다는 뜻이니까요. 상대도 당신을 믿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두근거림과 안전함이 함께 있을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불꽃만 튀면 재가 남습니다. 불꽃 속에서도 장작이 든든해야 오래 타오르지요. 혹시 이런 고민도 있으세요? 나는 연애 경험이 부족해서, 대화가 재미없어서, 상대가 젊어서. 시청자들. 자신을 먼저 깎아내리는 순간 상대도 당신을 가볍게 봅니다.
하지만 자신을 과하게 치켜세워도 피로감을 줍니다. 비결은 솔직함과 유머입니다. 제가 경험은 적지만 호기심은 많습니다. 선생님, 많이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웃으며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가르쳐 주는 즐거움,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는 어린애처럼 신나서 배우고 상대는 든든한 선배처럼 빛이 납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 차이를 흡수하는 멋진 균형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지금부터 제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 연애 채널에 맞는 대본을 2단계에 걸쳐서 작성해 드릴게요. 이건 1단계 내용이고요. 시청자와 공감하고 편안하고 재치 있는 어조로 흡입력 있게 전달되도록 구성해 볼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진지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는 늘 뭔가 부족한 느낌. 애정은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은 그렇지 않고 마음은 주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 정말 힘들죠.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그런 애매한 관계 속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세요.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묘하게 감정 소모만 하게 되는 경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자꾸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만약 어떤 여성이 여러분에게 이 3가지를 절대 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명확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기대감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이건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자존감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몸입니다. 이건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연애에서 가장 솔직하고 직관적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스킨십이에요. 단순히 스킨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와의 신체적 거리에서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해요. 어떤 여성이 항상 스킨십을 피한다면 단순한 성격 차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이유입니다.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본인이 준비가 안 된 이유든 트라우마가 있든 최소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 설명도 없고 오히려 자꾸 어색하게 피한다. 그건 뭔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도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이유 없이 피하는 게 아니라 이유조차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정적인 감정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항상 남자 쪽만 눈치를 보게 돼요. 손을 잡아도 될까? 안아도 될까? 가까이 가면 또 불편해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죠. 그럼 그 관계는 이미 한쪽만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적 온기, 그러니까 따뜻함과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 기분에 신경 쓰게 돼요. 이건 진짜 본능이에요. 근데 만약 그 여성이 여러분에게 늘 차갑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고 실수 하나에도 대판 싸움을 벌인다면 그건 진심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 착하고 배려 많은 분들은요, 이런 태도를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해요. 잘못을 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 같이 풀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게 사랑이지. 끝까지 몰아붙이는 건 감정이 없거나 최소한 깊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 그 여성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큰 신호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웃을 수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울고 싶을 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돈입니다. 자, 이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더 크게 다치게 돼요. 한 여성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작은 것부터 함께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간단한 간식 하나라도 이거 내 생각나서 샀어라는 말과 함께 건네줄 수 있어요. 선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여성이 매번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일절 본인이 쓰지 않으려고 한다. 심지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도와주려는 마음 없이 외면한다. 그건 이미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온 관계가 아니라고 봐야 해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상황입니다. 여성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당연히 돈 쓰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설명조차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의 지갑만 사용하는 태도, 이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몸, 따뜻함, 작은 돈, 이게 없다는 건 관계의 중심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고 있는 만큼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고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어서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는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신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서 내가 딱 저런 상황인데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을 내용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연애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과 직결된 이야기니까요. 먼저 그 여자가 여러분에게 몸을 주지 않는 이유가 보수적인 가치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그걸 얼마나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느냐예요. 진심이 있다면요, 그녀는 거절이 아니라 설명을 해요. 나는 이런 이유로 아직은 준비가 안 됐지만 내가 소중해서 더 신중하고 싶어라는 말, 이건 진심이 담긴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모호하게 회피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거리만 유지한다면요, 그건 보류가 아니라 거절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편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계속 기대하게 되고 그녀는 계속 거리두기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엔 감정의 낭비만 남아요. 그녀가 원하는 건 안정감이 아니라 애매함을 유지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구도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적인 따뜻함. 이건 사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뜻하지 않은 사랑, 그건 그냥 거래예요. 서로에게 감정의 온기를 주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오래가지 못하는 관계라는 뜻이죠. 어떤 여성은 자꾸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이유 없는 짜증을 반복하면서도 원래 내 성격이 이래라고 변명해요. 근데 그건 핑계입니다. 누구든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본능적으로 더 잘하고 싶어져요.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배려해도 그녀는 늘 냉정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요. 그건 이미 사랑의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지치고 감정적으로 탈진하게 돼요. 세 번째, 돈 문제는요. 현실적인 감정의 척도예요. 돈을 쓰는 건 단순히 돈이라는 자원을 나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남녀를 떠나서 진심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주고 싶어 해요. 꼭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함께 하는데 의미를 두죠. 근데 그 여성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늘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모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여러분이 이 상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요. 그건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물게 되면요. 여러분은 점점 더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끼게 돼요. 내가 뭘 더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들고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게 행동하게 돼요. 그럼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중엔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돼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요, 서로를 끌어올리는 관계예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지.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는 절대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요, 빠른 판단입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때론 경제적으로 손해만 보고 있다면요.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에 가까워요. 더 늦기 전에 빠져나와야 해요. 미련은 남겠지만 그 미련 때문에 여러분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둬서는 안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조건 없이 진심으로 온기로 다가와 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진짜 사랑도, 진짜 행복도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혹시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잘 들으신 거예요. 그건 지금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 관계가 헷갈리고 자꾸 내가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신호 꼭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내게 몸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녀는 내게 따뜻함을 주고 있는가? 그녀는 내게 진심이 담긴 작은 지출도 아까워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왔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한다는 건 어찌 보면 새로운 세계에 입장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좋아 보이죠. 사소한 연락 하나에도 웃음이 나고 메시지 알림만 울려도 괜히 설레요. 하지만 이 설렘은 오래 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관계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감정을 소비하는 사람인지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죠. 저는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연애는 누가 내 시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해요. 다들 이런 연애하니까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 한 분이 제 채널로 사연을 보내셨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분은 2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매일 울고 있었어요. 그분은 늘 나는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맞춰야 할까 하는 생각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그 남자친구는 넌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되라며 되레 그분을 탓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남자는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어도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식이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감정 하나로 모든 걸 참으려고 해요. 그런데 연애는요, 감정보다 행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말로는 100번 사랑한다고 해도 내 감정을 함부로 대하고 내 시간을 무시하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예요. 자기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려고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락은 잘 되지만 대화는 안 되는 사람. 같이 있어도 외롭고 말은 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그런 관계라면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게 진짜 연애일까요? 우리가 연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은 내 시간을 존중하나요? 예를 들어, 약속을 자주 깨거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거나 내 일정을 무시하고 자기 일정만 고집한다면 이건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은 내 감정을 이해하려 하나요? 싸움이 났을 때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싸웠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 다 괜찮은 척 했죠. 그 사람도 바쁠 거야. 내가 너무 기대했나? 이런 일로 싸우는 내가 유치한가? 그렇게 제 감정을 꾹꾹 눌렀어요. 근데요, 그게 쌓이면 결국엔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연애가 끝난 뒤에 더 크게 와요. 왜냐면 나는 진심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을 갉아먹거든요. 연애는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는 관계예요.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 자존감이 확인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연애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반대로 나쁜 연애는 내가 점점 작아지게 만들죠. 목소리도 작아지고 생각도 작아지고 심지어는 내 존재감 자체가 흐려져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좋은 연애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나다워지는 연애가 좋은 연애다. 그 사람 앞에서 불안하지 않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내 감정을 감추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관계요. 반대로 늘 긴장하고 눈치 보고 나를 숨겨야 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거든요. 이쯤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주 울고, 자주 불안하고, 자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진 않나요? 그게 반복된다면 이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내 마음을 모른 척하고 있어서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연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봤어요. 괜찮은 척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주변에서는 그 사람 잊고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게 쉬운가요? 내 마음을 다 줬던 사람인데 그 기억을 잊는 게 그렇게 간단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쉽게 헤어지세요. 이런 말 안 해요. 대신 이런 말씀은 꼭 드려요. 지금의 연애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한 번쯤 꼭 해보셔야 해요. 연애는요,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이해도, 배려도 둘이 같이 해야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애쓰고 있다면 그건 애초에 방향이 틀린 거예요. 사랑은 한쪽만 쏟아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하면 이래요. 연애에서 정말 중요한 건 상대가 내 시간을 존중하는가, 내 감정을 이해하려 하는가, 그리고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빠져 있다면 그 연애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감정, 자존감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과의 연애가 진짜 연애입니다. 눈에 보이는 설렘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안전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